안녕하십니까. 마리나 메디컬 센터 닥터 신입니다. 지난번에는 그 남성 불임에서 스펌 검사에서 아조스퍼미아가 나온 분의 테스트를 하는 영상을 한번 방영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스펌 검사에서 하나도 스펌이 나오지 않았는데 6마리가 나와서 지금 냉동 보존 중입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테스트를 하느냐 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조스퍼미아가 나오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크게 프레테스쿨라라고 해서 고환 이전 단계에 문제가 있느냐, 그 다음에 테스티쿨라에 문제가 있느냐, 고환에 문제가 있느냐, 그 다음에 포스트 테스티쿨라의 문제,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디오패틱하냐, 이렇게 분류를 일단 납니다. 그래서 프레테스티쿨라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에서 만든 스펌이 가는 경로가 막힌 경우, 대표적으로는 그런 경우를 프레테스티쿨라 로 얘기를 하고, 테스티쿨라 같은 경우는 테스티스에서 스펌을 생성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테스티쿨라 같은 경우에는 다 만든 테스티쿨라가 나오는 그 경로가 막힌 경우죠. 아까 제가 잠깐 프레테스쿨라의 경우는 조금 이 앞에 그 용어를 다시 순서를 바꿔서 얘기했는데, 이 뇌에 문제가 있다든지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테스티스와 그 이전 단계 문제를 프레테스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레테스쿨라 뇌의 문제, 선천적인 문제, 그 다음에 테스티쿨라의 문제, 그 다음에 포스트 테스티쿨라 만든 스펌이 나가는 경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디오패틱한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요. 또 크게 선천적인 문제냐 후천적인 문제냐로 아조스퍼미아 원인을 나눕니다. 선천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네틱하게 대표적으로 클라이너펠터 신드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Y 크로모점에 마이크로한 딜리션이 있는 경우, 이런 제네틱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undescended testis, 우리 어렸을 때 뱃속에서 테스티스가 복강내에 있다가 이제 출생하고 나중에 나이 먹으면서 고환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내려오지 않는 원인인 경우, 그게 또 대표적인 아조스퍼미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선천성 문제의 아조스퍼미아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바이럴 인펙션, 멈스 같은 바이럴 인펙션을 앓은 경우, 그 다음에 이 부고환 내 주로 클라미디아라든가 고노레아 같은 염증이 걸려서 안에 파괴가 돼가지고 스펌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염증 같은 경우들이 많고, 외상을 당했다든지 방사선을 쬐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후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사적인 문제로 당뇨가 있다든지 하는 전신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후유증으로 고환에 영향을 미쳐서 스펌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보통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거는 이 중에서 이제 폐쇄성하고 비폐쇄성 같은 경우에, 폐쇄성인 경우가 전체 사실은 아조스퍼미아의 80%를 차지하고요. 비폐쇄성 같은 경우가 20%를 차지하게 되는데,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는 주로 폐쇄성, 나오는 길이 문제가 되고 안에 만드는 거는 만드는 세미니페리오스풀 튜브에서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은 경우는 테스트에 좋은 결과를 갖고 많은 스펌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원인을 갖고 있는 아조스퍼미아의 분류를 지금 말씀드렸고, 테스라고 하는 경우는, 테스는 아주 특수한 기계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갖고 온 바이옵시 기계가 있습니다. 건 바이옵시라고. 그걸 통해서 안전하게 별로 통증을 느끼지 않고 몇 군데에 위치해서 안에 세미니페리오스 튜브를 일부 조직을 떼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단점이 많은 조직이 안 나오니까 아주 많이 이제 테스티스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스펌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테스를 해서 일부의 조직을 보통 한 1cm 곱하기 1cm 정도 그 세미니페리오스를 떼어내서 그 안에 라보라토리에서 현미경으로 스펌이 있는지 없는지를 골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즉시
그거를 동결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동결된 스펌을 가지고 나중에 부인을 스티뮬레이션을 하고 성숙난자를 채취한 후에 그거를 수정시켜서 배아를 키운 후에 이식을 하는, 배아 이식을 하는 그런 결과 순서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짧지만 아조스퍼메아의 원인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 태세를 하는지, 태세의 이유가 뭔지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스펌 검사를 WHO 2021년 기준으로 잘 했느냐가 중요한데, 불행히도 지금 키르기스탄의 많은 병원은 1987년 WHO 기준으로 아직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본인의 스펌이 1987년으로 하게 되면 거의 다 정상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본인에게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정확한 스펌 검사를 일단 시작하는 게 첫걸음이고 매우 중요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테스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